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런 피해 역사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것과 매우 유사한,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억과 공간과 연대를 부르는 일이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번 주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과 연대하다, 이 제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민철 교수님과 함께 또 두 분을 모셨는데,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의 대표이신 흘라민턴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흘라민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줄여서 민턴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대표 헤이만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헤이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는 세외주민운동연대라는 그 한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정치 그런 활동보다는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더 이게 활발히 해왔었고, 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기도회 이런 시위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에 가서 특강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제 영국과 버마 전쟁에서 버마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했죠. 그러면서 영국이 식민지 버마를 지배할 때, 전형적으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정책이 이간질. 그러니까 이간질, 이의제이라고 그러죠. 오랑캐로 잡는다. 이제 그럴 때 그 버마족을, 다수의 어떤 버마족을 통치하기 하나의 방식으로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로힝야족 같은 경우, 그 족이 이제 종교도 회교고, 그다음 조금 대단히 좀 전투적이고, 그러면서 지배를 할 때 그 로힝야족을 앞장 세워서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죠. 그래서 실제로 지배를 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희생을 당했죠. 그 기억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의 앙금이 있군요. 그렇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군부가 이제 로힝야족을 학살을 하면서 역으로 이제 그런 일종의 보복 같은, 서로가 이제 보복 전쟁이 벌어졌던 거고, 그게 이제 내전으로서 계속 좀 지속돼 왔죠. 결국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패배한 군부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부정선거라는 생트집을 잡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전에 그 쿠데타가 발생하는 당시에는 아예 인터넷도 완전 중단이 되고, 통신이라든지 그런 게 다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완전 이렇게. 그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가족들이랑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오후 1시 돼서야 국영 방송에서는 이런 쿠데타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쿠데타라는 거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2월 1일에 쿠데타 일어나나 하니까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딱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얀마에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가 다시 열린 거는. 2010년 전까지는 저희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Z 세대 친구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데모하고 싶으면 데모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대에서는 정치 이야기만 하도 잡혀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억을 다시 그 시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나 화도 나고 좀 분노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날 바로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미얀마의 현대사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난 게 언제였습니까? 미얀마에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난 거는 1962년 3월 1일에 네윈 장군 때문에 첫 번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962년. 네, 우리가 독립을 1948년
1월 4일에 예. 미얀마가 영국한테서 바로 독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일본군을 1942년도에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영국한테 싸웠어요. 그런데 일본 군인이 미얀마 안에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도와준다라고 들어왔다가 또 3년 동안 식민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45년도에 일본이 2차 대전에 항복하면서 우리가 일본이 미얀마 땅에서 또 나가게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또 다시 영국 사람들이 다시 미얀마로 들어와서 다시 식민지를 시대를 다시 만든 거죠. 네. 만드니까 이제는 아웅산 장군님은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버마 사람들을 따로 소수민들 따로씩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웅산 장군님은 같이 받고 싶다 이렇게 받고 싶다 하니까 1947년도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같이 한꺼번에 독립하기로 동의했는데 아시다시피 아웅산 장군님은 6개월 전에 1947년 7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암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는 독립 당시에 조금 정치가 좀 복잡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군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우리는 영구시 민주주의라고 네. 그래서 그때는 민주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48년에 독립한 이후에는 영국식 민주주의의 시대였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명한 분은 우누 총리입니다. 우누 총리. 그래서 저희들은 우누 시대라고 하는데 우누 시대. 그분이 10년 정도 이렇게 총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안에 분열이 생겨서 1962년 3월에 첫 번째 쿠데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2001년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세 번째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네.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의 쿠데타가 미얀마 현대사에서 세 번째 쿠데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이게 쿠데타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교수님? 군부가 정치 권력을 쥐고 있고 예. 또 하나는 버마식 그 사회주의 공화국을 이제 만들면서 기업들을 국영화하고 난 다음에 그 국영화된 기업들을 사실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수치 여사나 민주 세력들이 그 권력들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참 가진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못 참죠. 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이유는 그렇고 군부가 그렇게 권력을 쥐게 됐던 거는 역시 이제 내전 과정에서 계속 그 전쟁을 치르면서 무장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은 아웅산 장군이 1942년에 이제 버마 독립의용군을 인솔 하면서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흐름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군사 정권에서 취했던 정책 뭐 실패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초기의 그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많이 퇴색돼 버린 거죠. 네. 자, 그럼 2월 1일 쿠데타 이후에 시민들의 투쟁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처음에는 72시간 동안에 이렇게 침묵이 흘렸어요. 미얀마에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신고 없이 그냥 불법적으로 길가에 나가면은 군부한테 저희가 이렇게 그 진압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 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냄비로 두들기는 행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밤 8시가 되면은. 근데 첫 번째 가두 시위는 2월 4일 날에 저희 만달레이라는 제2의 도시에서 이렇게 만달레이 의대생들과 저희 만달레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시위를 했었어요. 그 시위를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다우타 떼자산이라고 그 만달레이 의대 출신 그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이게 길거리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쟁 보도를 보면 이른바 뭐 Z세대, G세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G세대라는 것이 뭐 주로 1995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지금 20대의 네.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주의를 맛보는 시대라고 할까요? 어떤
또 IT 기술도 개발된 그런 시대에서 자라왔었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당시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 지세대가 되게 큰 역할을 했었어요. 뭐 트위터라든지 그런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또 언어적으로도 또 영어라든지 그런 거를 다국어로 다 알리는 거죠. 미얀마 군사 정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겁이 나서 밖에 나와서 데모도 못 하는데 아들이나 딸 Z세대는 밖에 나가서 데모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면은 부모님이 몰래 가서 데모하다가 그렇게 잡히거나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Z세대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지금은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미얀마의 지금 새로운 젊은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른바 Z세대가 미얀마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막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 앱 개발도 했었던 거 바인컷 앱이라고 그 미얀마에서 이런 그 친군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다 알아내서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런 불매 운동이라든지 사회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런 그 데이터를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사회적 처벌은 우리는 군부와 관련된 일단 군인들이 지금 장군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네. 이런 걸 불매 운동하자.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군부와 관련된 기업에서 파는 모든 식품이나 그런 걸 우리가 사지 말자, 불매 운동하자라는 걸 사회적 처벌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의 절반이 군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관련된 군부에서 그 연관돼 있는 어떤 제품 같은 걸 불매 운동하는 걸 이른바 사회적 처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한국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땐 좀 독특하고 낯선 그런 좀 투쟁 방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저희 미얀마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성차별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미얀마의 파고다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신발을 벗어야 되고 또 여자가 갈 수 있는 데랑 남자가 갈 수 있는 데가 달라요. 절에 가면은 네, 절에 가면은 절에 여자가 때.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에요.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 옷이랑 여자 하의랑 이렇게 남성들이 입는 그런 의류를 함께 빨래를 하지 않거든요. 아 남자 옷 여자 옷을 네, 구분해서 따로 세탁을 해요? 네, 상의는 괜찮은데 하의, 뭐 치마라든지 치마. 바지 같은 예. 거를 함께 이렇게 빨래 그 세탁기에서 돌리지 않아요. 따로따로 돌리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하면은 뭔가 남자로서의 품위가 떨어진다.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시위대에서 군경들이 막 이렇게 앞으로 직진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렇게 도망갈 시간을 버리기 위해서 네. 그 치마 줄 만들었어요. 그게 위에서 높은 데에서 이렇게 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여성 치마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특히 근인들이 네. 그런 성차별 그런 인식이 좀 그런 많은데. 인식이 너무 네.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치마라든지 그런 여자의 그런 하의를 이렇게 스치거나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남성로서의 그런 품위가 떨어진다. 또 뭔가 성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하면 뭐 부정탄담 이런 말이 있는데 약간 그런 뭐 식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이렇게 철수를 하고 그거를 없앤 다음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런 미신이 강하니까 일종의 네. 바리케이트 역할을 한 바리케이트 거네요. 역할, 네네. 쿠데타를 일으킨 이런 장군들이 미신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그대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목요일에 미음으로 시작하는 도시에서 항상 현혈 진압이 있었어요. 현혈 진압이 있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은데 그 사람들을 모두 머리에다가 총을 쐈어요. 어떤 점쟁이가 머리에 총을 쏘면은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머리에 맞춰서 총을 쏘면 시대를 네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것을 배치해서 머리에만 쐈어요. 그래서 사상자가 왜냐하면 다른 데에 총 맞으면은
주구 환율이 낮지만 머리에 총 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머리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네. 그것도 충격적인 게 그게 종교인이에요. 스님이에요. 그 미앙라인 그 총사령관이 모시는 스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위대에 처음으로 발포한 게 언제죠? 그 2월 9일 날에 2월 9일. 네, 네피더에서 네. 19세 여성분이 머리에 총 맞았죠.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강경 진압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시위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인터넷을 사용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정도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시위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길가에 가두 시위가 계속 많이 강화가 되면서 군부의 이런 강경 진압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사상자도 많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게 시위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무인 시위라고 사람이 안 나가고 그냥 패킷 같은 거만 이렇게 길가에 세우라든지 그리고 또 갤러리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끔 그 다른 그 만달레 같은 도시에는 연좌농성, 연좌농성 그 앉아서 시위하는 그런 예, 것도 네 있었고 또 지난 4월 4일 날은 저희가 그 부활절 이스타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계란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플라워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서 복매 혁명에서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그 플라워 스트라이크라고 꽃 행진을 했었는데 그 신발 안에 꽃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놔두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는 그 점점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지금은 3단계로 봐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새 총이라든지 그리고 화살도 있고 네. 그리고 그 화염병, 화염병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만들라든지 그리고 그 공기총 같은 것도 사용하고 군부가 그런 지역을 더 이렇게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탄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많이 이렇게 싸움이 더 심각해지고 네.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면서 사망자도 많고 또 피난민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 지역에서. 네. 미얀마 안에 그 무장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네. 무장 단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수민족이 우리가 총 8개가 있는데 네. 각 소수민족마다 무장단체가 하나부터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우리가 20개 있다고 하기도 하고 20개에서 100개 정도 있다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꾸 작은 것들이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20개 정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 무장단체들은 전에부터 군부와 반대되는 의견 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군사 정부 시대에 중국의 2000년 이후에는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현역 상태가 발생하고 자기 지역 주민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무장 단체에서도 이번에 사건 때문에 가친이나 까인주에서는 이번에 투쟁에 참여해서 정부군하고 지금 내정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발생하면서 지금 가친주하고 까인주에서는 주로 많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네. 전투도 벌어지고 전투도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되는 걸 보면 갈수록 군부의 탄압도 강해지고 만행도 저지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가 오늘 지금 우리 녹음하는 이 기준으로 희생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어제 4월 22일까지 기준인데 사망자 수가 779명이 나왔고 그 중에서 총 사건이 741건. 총으로 죽은 사람이 741명. 총상으로 사망한. 네. 하지만 이게 그 통계적으로 다 잡히지 않은 숫자이고요. 네. 그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8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군부가 저지르는 만행이 사실 진짜 국제사회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이거는 1988년대에 했던 그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은 서로 종교적으로도 분열시키려고 하고 또 네. 예,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런 저희 소수민족과의 범화민족 간의 그런 분열을 시키려고 하던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 고문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또 여성들은 네. 그 되게 성폭력 같은 그런 고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삐 타운십 바다운이라는 지역에서 네. 그 어떤 경찰서를 불태웠대요. 그래서 거기에 불지른 그런 범인을 이렇게 잡아내는데 거기에 그 어떤 부부가 있어서 그 부부한테는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앞에서 부모님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아 공개된 장소에서요? 공개된 장소에서 그 아이 앞에 그 2살짜리 아이 앞에서 자식 앞에서. 네 자식 앞에서 네. 이렇게 고문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로 인지로 하는 거죠. 취약계층을 인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해서 이렇게 진술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부모님들이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 범인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갔고 아이는 또 따로 이렇게 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40% 정도가 되게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10대 또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그리고 또 지난주에서 그 양곤에서 그 시각 청각 장애자들이 그 모여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네. 시설에서 그 군부대가 장악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취약계층을 인질로 해서 그 탄압을 한다 이런 것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격을 못하게 이미 인질로 반패를 네. 쓰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떻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컷다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 막 고문 당하고 있고 그 여자들도 되게 트라우마가 심각해서 막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모래 주머니로 저희가 바리케이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총으로 겨누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바리케이트를 철거하도록 해요. 그 막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 거 있는데 그 뒤에서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여성을 폭행하고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고문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국영 방송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진짜 네.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밤에 잡혀가는데 아침에는 시신 가지러 와라 이런 통보밖에 안 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는데 이렇게 생사불명하고 네. 이렇게 소식이 끊기고 이제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많고 또한 이렇게 민가 재산을 네. 이렇게 털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식당에 가면은 막 주문을 하고 막 먹고 그 계산을 안 하고 막 다 파손시켜 버리고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서 그냥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파손시키거나 또 자전거들을 막 부수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군부의 만행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자연스럽게 80년 광주가 떠오르는데요, 교수님. 제일 조금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시신을 훼손하거나 그걸 가지고 돌려주면서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자국민을 상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그 학생의 경우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이게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뭐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인혁당 재건이 사건도 인혁당까지 안 가도 뭐 90년대 뭐 그때까지도 그런 시신 탈취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야만적인 행위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아무튼 이거는 명백한 반인도 범죄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지금은 군부 쿠데타가 물러나는 거
그리고 네. 저희가 구금된 그 국가 지도자들을 석방시키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 달성하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반한 그런 그 연합 제도 성립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1988년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행동하고 있고 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쿠데타 저항이 성공할 거라고 그런 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디안 시민 불복종 운동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함께 나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함께 기대하는 그런 시민군, 그또 연합군, 시민연합군이 생기면은 또 함께 저희가 합류를 해서 함께 저항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에 역사적으로 전에보다는 지금의 다가 지금 연합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분명하게 이런 연합 국가, 그래서 민족 통합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소수민주들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의 과거에서 우리가 못했던 이런 사과나 이런 것도 사과로 제대로 하고 서로 간에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1947년에 앙산 장군님이 그렸던 그런 그림을 우리가 다시 끝까지 그리자라는 의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지금 미얀마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미얀마에 대한 소식을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알릴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제가 가리지 않고 가능한 제 목소리를, 미얀마 목소리를 내는 걸로 저희들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최대한의 미얀마에 대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지금 쿠데타에 일으킨 지금 군사 정부가 빨리 이런 유혈 사태나 진압을 멈추고 협상할 수 있는 날까지 저희들이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끝나고 포스트 쿠데타에서도 우리가 미얀마의 이런 복원이나 이런 거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도와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활동은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단 후원금, 이렇게 저희가 기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네. 해외주민운동연대 코코를 통해서 이렇게 모금 활동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레이 영상,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네. 응원해 주시는 그런 리레이 영상 1, 2분짜리를 만들어서 저희 코코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미얀마어로 이게 자막을 넣어서 이렇게 현지 커뮤니티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또 매주 일요일 인사동 쪽에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아는 그 지인 한국 분들이 함께 와서 연대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 외에도 저희가 포스카드, 뭐 엽서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백지 이런, 그리고 마스크, 뭐 네. Everything Will Be Okay, 그리고 Safe Myanmar라는 이런 그 마스크를 제작해서 네,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렇게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연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서 미얀마 역사나 이런 미얀마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학생이 제가 수업할 때 질문이,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편지 하나 쓰고 쇠손가락 경례를 하는 고 사진 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미얀마를 지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되고, 왜냐하면 미얀마 안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다고 느끼만 느껴도 자기들 힘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행동을 해서 미얀마에 대해 지지하는 것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감사하게 미얀마 사회에 알려주겠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후원금으로 보내서 대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진을 세 손가락 경례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응원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우리는 도움이 되니까 많이 지지해 줬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헤이만 씨 초청해서 특강했는데 특강 제목을 미얀마의 귀 기울이다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80년 광주로 돌아가면은 그때 그 봉쇄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립되어 있네. 그래서 누군가 그때 밖에서 그런 소식들을 계속 알려주고 당신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연대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다 하면은 조금은 더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거였죠. 이게 태국 시위 때도 쓰였죠. 네, 태국 시위 때도 썼는데 지금 미얀마에서도 이런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을 경례하는 걸로 우리가 상징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쿠데타를 반대한다. 그리고 폭력을 반대한다. 우리 차별을 반대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라겠고요.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또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방송 이 세 손가락 경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